자, 34번. 컨벤션 유치 제안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컨벤션 유치 제안서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설명을 들으신 분 있나요? 컨벤션 유치 제안서는 쉽게 말하면 아직 어디서 회의를 할지, 아까 전에 제가 강의 중에 스위스 회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스위스 회의가 그 주최 단체가 되겠죠. 주최 단체가 어느 나라에 할지 아직 아니면 어느 도시에 할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 제안서 안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 달라고 전 세계에 보통 그 서명을 보냅니다. 흔히 말하는 공문을 보내요. 각 나라에. 자, 너희가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유치 표명 의사를 보내라.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거고, 그리고 너희 나라에서 꼭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너희 나라의 관광 상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명분,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기타 거기에서 있는 유명 인사들이 어떤 인사들이 있나, 관련한 유명 인사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연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 사람들 외에 다른 협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은 어떻게 되는지, 숙박료, 항공료, 등록료까지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한 그런 소요 예산, 세부 예산들, 이런 내용들이 대거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걸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의향서거든요. 이걸 한국에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 일본에 하고 싶어요. 또 중국은 우리 중국에서 하고 싶어요라고 표명 의사를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스위스에 있는 회의 주최국이 뭔가 구미가 당길 만한 내용들을 넣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안다면 일본에서 4번까지가 있는데, 첫 봐도 사실은 나와 있겠죠? 경쟁 상대국의 취약점 분석 정보 또는 유치 조정 합의서. 이거는 바로 그냥 보자마자 답이 나옵니다. 1, 2, 3번은 사실 모두 그 내용이 다 들어가요. 읽어보게 되면 쇼핑 정보, 교통 정보, 참가 비용, 공식 유치 표명, 서신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고, 하지만 굳이 이거는 삶의 팁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 그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난 사람은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절대 남을 뒤에서 험담하지 않아요. 험담하지 않아요. 대부분 험담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상대방하고 제3자를 이렇게 흔히 말하는 뒷담화하면서 친해지려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가 좀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가장 바보 같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자기가 올라가면 자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은 그냥 제자리예요. 상대방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자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는 항상 제자리인데 다른 사람들을 안 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되길 바라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다른 사람이 잘 됐다는 말이 들으면 배가 아파요. 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신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신 스스로가 높아질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경쟁 상대방의 취약점 분석 정보 또는 유치 조정 합의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중국은 아이고 지금 치안 상태가 굉장히 불안해. 그러니까 치안이 좋은 우리나라에서 하자. 이런 것보다 그냥 우리나라 치안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더 설명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일본 언제든 언제 시즌 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하게 되면은 그게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좋고 아름답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부터 굉장히 안전한 구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넣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가장 거리가 먼 4번입니다. 35번. 컨벤션 마케팅 믹스의 포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로모션,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그렇죠. 프라이스가 있죠. 여기서는 프로모션 프라이스까지 다 있죠. 자, 프로덕트는 한번 볼까요? 이거부터 합시다. 플레이스는 컨벤션 개최지와 개최 시설, 등록 방법 등이 있겠죠. 그죠?
플레이스, 어떤 장소에서 할 거냐. 프로모션은 참가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컨벤션이란 내용을 광고나 홍보를 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기술적인 요소가 맞죠. 프라이스는 컨벤션 등록비 및 기타 경비 등이 포함하는 걸로 이 마케팅 믹스의 포피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또 하나입니다. 여기서 제품 전략이 있는데 프로덕터는 제품이죠. 컨벤션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인쇄물과 기념품을 의미한다. 자, 사실 여기 프로덕트가 가장 중요한 건 컨벤션에서는 프로덕트는 말 그대로 회의 자체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제품이잖아요. 뭐예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냉장고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핵심 가치는 뭡니까? 얼리는 거예요? 차갑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일 수 있겠죠. 하지만 냉장고의 핵심 가치는 보게 되면 물건이나 식품이나 기타 등등을 상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상하지 않게끔. 저온으로 유지하는 거죠. 그것처럼 프로덕트의 핵심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게 되는 거겠죠. 인쇄물하고 기념품도 사실 뭐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회의 자체와 각종 부대 행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믹스 포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다. 36번 빨리 넘어가죠 이제. 컨벤션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서브컬의 모형의 5가지의 차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서브컬 5가지는 뭐죠? 먼저 유형성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신뢰성이 있고 그 다음에 확신성, 공감성이 있습니다. 응답성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 들어가지 않는 거는 무형성입니다. 여기서 있는 무형성은 자칫 헷갈릴 수 있는데 서비스의 무형성이라는 말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컨벤션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무형성은 들어가지 않아요. 무형성은 왜 그러냐면 무형성은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있는 답은 다른 것은 5가지 차원 서브컬의 모형이고 서비스 자체에 대한 게 아니라 특징이나 서비스 자체에 대한 걸 말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서브컬입니다.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모형. 서브컬 모형에서 여기에서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무형성이다. 답은 1번. 37번. 컨벤션 기획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 컨벤션 기획은 목표 지향적이어야 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최적의 수단을 명시해야 한다. 맞죠? 컨벤션 기획은 2번, 컨벤션 기획은 인력, 시설, 예산 등의 투입에 대한 선택 및 의사결정 과정이다. 맞죠? 컨벤션 기획은 인력, 시설,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입니다. 왜냐면 왜 의사결정이 되어야 되냐면 주최자로부터 예산을 받거든요. 그 예산을 어디 등에 투입해야 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더 힘을 실을지, 어디에 힘을 뺄지 하는 게 바로 컨벤션 기획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산 수립 단계에서는 컨벤션 목표의 실현과 경제적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까 전에 다시 뭐 국제회의를 기획하는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먼저 조직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조직위원회에서 목표와 방향을 정해야 되고 PCO를 그다음 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짜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처럼 예산 수립 단계에선 컨벤션 실현과 경제적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반드시 먼저 목표에 대한 것들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따른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사실 컨벤션 목표의 실현과 경제적 가치라고 하면 컨벤션 목표의 시력이 이번 국제회의 컨벤션에서는 반드시 국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핵심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참가자를 데리고 관광을 뭐 엄청 멋들어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불꽃을 막 쏘는데 몇 억을 쓴다든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조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조금 더 괜찮은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컨벤션 개최 기간 동안에 만든다든지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답은
37번에 3번이 되겠죠. 컨벤션 기획 단계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고 수립되어야 하는 것은 예산이다라는 것이죠. 38번 컨벤션 기획에 있어 회의 목표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회의 목적 설정 시 회의 참가자 시장에 대한 욕구 분석과 회의 개최를 통해 주최 측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중요하다. 맞죠? 프로그램 목적은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조직일수록 해를 거듭해도 큰 변화가 없다. 이게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기업들 보면 알겠지만 기업 사념이나 이념처럼 프로그램 목적이 회가 오래될수록 정체성을 가지게 돼요. 어렸을 때 우리가 크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누군지 모르지만 조금씩 이제 크다 보면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여러분들도 대학생이니까 대학생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 나는 취업에 가치를 두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가치를 두는지, 아니면 사회 공헌에 할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 가치에 두는지,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정해지게 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크게 바뀌지 않아요. 취향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이 크게 바뀌지 않는 거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도 비슷한 행보를 걷고 있고요. 그리고 3번 개최지에 대한 관심은 회의 참석이 의무적이고 기업주가 회의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 회의 참가자보다 자유의사에 의해 참가하고 비용을 부담한 회의 참가자가 더 높다. 그렇죠. 기업 회의는 반강제적으로 그냥 보내고 그 그렇죠. 잠시만요. 어, 개최지에 대한 관심은 회의 참석이 의무적인 기업주가 그렇죠. 어쨌든 비용은 협회나 학회 자유의사로 참가한 그런 회의들이 훨씬 더 비용이 높고요. 기업 회의나 이런 것들은 반강제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업 쪽에서는 비용을 절감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낮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 4번의 회의 목표는 실제 참석 예상 인원보다 약간 높게 두며 광범위한 목표를 세운다. 아니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낮게 설정하고요. 참석자는 예상 인원보다 낮게 설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막상 1000명 행사인데 1200명을 구성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 결과는 1000명이 행사인데 1200명을 준비했다가 900명이 오게 되면 300명이 손해인 거죠. 그렇게 치면 개런티를 했던 300명에 대한 밥값, 숙박비 이런 것들이 모두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다 준비를 해놓고 있었는데 모두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음식점에서 우리 10명 갈 거예요 했는데 막상 7명이 갔어요. 그러면 그 3인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그래도 음식점에서는 청구를 합니다. 미리 예약을 하고 음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와 같은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1000명 행사는 한 900명 정도로 설정을 합니다. 왜냐면 100명이 안 와서 그런 게 아니라 막상 900명을 했다가 100명이 더 왔을 때 100명 정도 오차 범위에 있는 100명이 더 온 것들은 충분히 순간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해서 방도 구할 수 있고 회의장도 조금 어쨌든 널널하게 사용할 수 있고 100명은 충분히 더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조금 작게 낮게 두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예산 절감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다. 틀린 것으로. 39번 컨벤션 시장은 국회 협회 시장과 기업 시장으로 구분된다. 다음 중 협회 시장의 특성이 아닌 것은 아니죠. 1번이 바로 나왔습니다. 강제적 참가자가 많다. 강제적, 의무적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회의 또는 정부 간 회의. 근데 정부 쪽에서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OECD 아니면 G20은 강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죠.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강제적 참가자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들 이꼬르 기업회의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나머지는 그렇죠. 협회 시장은 개최지가 매년 바뀝니다.
왜냐면 협회도 다른 나라들의 개국 수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30개국 같으면 그 중에서 컨벤션 유치가 가능한 되도록이면 10개국에서 계속 순회합니다. 야, 저번에는 일본에서 했으니까, 다음에는 스위스에서 하자. 스위스에서 했으니까 이번에 아시아다. 그러면 싱가포르에서 하자. 이런 식으로, 뭐, 대륙식으로 순환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나라, 순서의 이름에 따라서 순환되는 것도 있습니다. 매년 개최자가 바뀌죠. 그리고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봅시다. 협회 시장은 관광 매력 진화 리조트가 개최지로 선정된다. 그렇죠. 이 협회 시장은 어떤 의사결정이나 여러 가지 회의를 거친 다음에 참가자들이 여행을 같이 동반합니다. 아니면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인스펙션, 흔히 말하는 팸투어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 나라의 시설이나 산업을 보는 견학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협회는 좀 자발적인 참석자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다소 참가 비용이 좀 높다. 그리고 개최 장소는 순환식이기 때문에 순회한다. 그리고 개최 시기는 매년 또는 1년에 2번 아니면 4년에 1번 이런 식으로 뭐 텀은 있지만 정기적으로 개최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협회 시장의 특성이니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40번. 국제회의에 관련한 웹사이트 구축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국제 관련한 웹사이트 구축이랍니다. 이거는 구축은 왜 했죠? 쉽게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잖아요. 소통하기 위해서니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맞습니다. 이 중에서 웹사이트에서 하는 경우는 등록도 받고요. 그리고 예약도 받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기입을 받아서 그에 맞춤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 마케팅 특성으로 고객 관리 추구. 자기가 회원 가입을 하거나 참가 등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객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입력이 돼서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CRM인데, 관계 마케팅 특성인 CRM을 추구하는 것도 반드시 이쪽에서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추진.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DB 마케팅.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국제회의 관련한 웹사이트가, 스위스 회의를 개최한다. 그것 때문에 PCO가 웹사이트를 하나 개최했어요. 여기 소통을 위해서. 그럼 여기에 회원가입을 다 시킵니다. 그러면 회원 정보가 같이 뜨겠죠. 그렇게 되면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추진하는 거예요. 단체로 문자 보내고, 단체로 메일 보내고, 단체로 뭔가 계속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추진하는 거예요. 홍보나 광고도 같이 하는 거겠죠. 이번에 적어도 1년 전에 등록하게 되면 등록비 30% 할인, 뭐 6개월 전에 하면 20% 할인, 아니면 2달 전에 하게 되면 뭐 10% 할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마케팅을 DM을 다이렉트 메일을 보내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추진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국제회의 기획 운영에 있어 수익성 제고에 기여한다. 물론 사전 등록을 받고 여러 가지 하는 게 재고 소진을 위한 손실을 막는 건 있지만 이걸 통해서 뭔가 참가자들을 더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기획의 운영에 있어 수익성을 더 제고하진 않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 기획 운영에 있어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은 거리가 멀므로 답은 4번이다. 41번. 다음 컨벤션 및 기타 회의에 관련하여 기획 및 실행 등에 대한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기구가 아닌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만 딱 봐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 번씩 나오지만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PCMA를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퍼스널 컨벤션 매니지먼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미국 내 회의 기획사기도 하고 교육 목적의 PCO 교육을 위한 협의체입니다. 기획사 교육이기 때문에 매년 1회씩 실시가 되고 적어도 컨벤션 기획사로 등록된 미국의 기획사면 여기에 가서 모두 컨벤션 기획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MA는 그런 쪽이고요. ASA는 American Society of Association Exclusive라고 해서 미국의 협회나 단체들의 어떤 책임자들 있죠.
그런 정보 교류의 목적으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협회나 단체들의 정보 교류를 통해서 어떤 걸 주로 얘기하냐면 너희 저번에 어디서 행사했어? 거기 괜찮았어? 좋았어? 뭐가 좋았어? 그래. 그럼 우리도 거기 좀 해줘. 연결을 해줘. 이러면 자기들끼리 했던 주최 단체에다가 PCO에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자기들끼리 어떤 가진 정보를 가지고 야 너희 이 방식대로 저 나라에 가서 해달라 그래. 그러면 여기 PCO가 되게 잘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소개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정보를 협회나 이런 쪽끼리 목적으로 만든 협의체입니다. 네, ASA는 그렇고요. 이거는 MPI 같은 경우에는 사실 PCMA는 가장 최초로 설립된 PCO나 기획자들의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MPI 같은 경우에는 주로 컨벤션까지는 아니지만 미팅 정도 있죠. 기업회의 전문 기업으로 하여금 어떤 미국 내 회의 기획사 교육 및 정보 교류를 한다는 것에 같은 어떤 방향을 PCMA랑 갖고는 있지만 주로 규모가 컨벤션만큼은 아닌 어떤 기획, 기업 회의 기획, 뭐 이런 미팅 기획, 이런 전문의 기획사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큰 차이는 없지만 사실 뭐 국제회의를 다룬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꼭 이제 이 MPI는 국제회의가 아니더라도 국내 회의, 회의 관련한 어쨌든 기획 자체를 교육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42번. 참가자 유치를 위한 DB 마케팅이 과거의 마케팅보다 나은 이유가 아닌 것은 과거의 마케팅은 어떤 마케팅이었을까요? 주로 정보를 전달을 하는 거죠. 설명하고 전달하는 것으로 끝이지만 지금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쌍방향 소통 마케팅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하죠.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 참가할래? 그래, 참가할게. 그래, 언제 할 거야? 너희 프로그램 중에 3일 중에 며칠 이용할 거야? 건강 프로그램 이용할 거야? 아니, 난 건강 프로그램 이용 안 해. 그럼 fem토 이용할 거야? 그래, 나는 산업체 돌아보겠어. 그럼 너희 조식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나는 안 먹을 거야. 너는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런 마케팅을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효율을 노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마케팅보다 나은 이유가 아니래요. 이런 소통 위주의 마케팅이었는데 여기는 일방적, 한방향, 원웨이라고 하죠. 원웨이 마케팅이 인 것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답은 4번입니다. 회의 계획자가 참가자들에게 획일적, 일방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일반적 획일적은 바로 원웨이죠. 그냥 전달하는 내용이 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다. 다음 43번. 회의 장소 내에서 여러 행사장의 방향 및 개최 등을 알리는 표지물의 필요성과 거리가 먼 것은, 그죠? 여기서 보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맞죠? 어, 자, 일단은 한번 보시면 다이렉션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봤을 거예요. 안내도구,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위해서 필요한 참가 유도 및 동기부여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리플렛이나 아니면 행사 내부에 있는 현수막, 대형 현수막, 아니면 뭐 깃발 배너, 뭐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등록을 하고 싶게끔 아니면 이건 꼭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표지물에 뭐 회의 프로그램에 메인 타이틀이나 제목이 막 걸려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유명연사의 표지물이 막 걸려 있는 사인물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티베이션은 참가 유도 및 동기부여를 위해 필요한 표지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포메이션은 당연히 어디 갔지 필요한 내용이고요. 여기 말해서는 심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뭐지? 예를 들어서 자신이 어떤 서명을 하기 위한 것들 있죠.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내가 여기를 참석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아니면 내가 뭘 먹겠다, 먹지 않겠다. 아까 전에 말했던 조식을 먹겠다, 아니면은 관광 프로그램 참여하겠다, 참여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런 것들이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표시 제작 시 고려할 사항이고, 이걸 위해서 행사 장소에 뭐 행사장의 방향이나 개최 등을 알리는 표지물의 어떤 필요성과 거리가 조금 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일단 오늘은 43번까지 할 거고요. 내용들이 정말 어떤 건 되게 생소하고 어떤 거는 되게 어렵고 뭐 어떤 건 되게 쉽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상 제가 이번 2021년도 예상 문제를 좀 보다 보니까 저도 처음 보는 사실 문제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스터디가 좀 필요했고, 또 이게 기존에 있는 문제보다 조금씩 이번 예상 출제 문제라서 그런지 조금 헷갈리는 것도 많았습니다. 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상황들이 좀 깊게 알아야 될 상황들이 많아져서 다음 시간에는 이 44번 이후로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심화 학습이 필요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부과해서 다음 시간에 진도가 조금은 느리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빨리 예상 문제를 좀 풀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을 했고, 제발 오프라인에서 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